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2일 오후 4시입니다. 한국 정치는 항상 역전 드라마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긴 사람이 다음에는 집니다. 다음에 진 사람이 그 다음에는 또 이깁니다. 오늘의 성공 요인이 다음번에 그대로 하면 실패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에 어떻게 기민하게 적응할 것이냐 하는 경쟁입니다. 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39.3%,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를 득표를 해서 약 17%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겁니다. 왜 예상이 되었느냐? 김태우 후보의 이 출마가 너무나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그런 출마였습니다. 처음에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그 다음에 올해 5월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지난 8월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프로세스로 보입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고 불과 3개월 뒤에 사면하는 것은 상당히 좀 봐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자마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겁니다. 보궐선거가 자신의 유죄 판결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는데 보궐선거 하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보궐선거를 하도록 만든 사람이 또 출마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유권자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우롱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결국은 이런 큰 차이, 17%포인트 차이의 패배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챔피언 아닙니까? 챔피언은 행동할 때 여유있게 행동해야 되고 싸움을 하더라도 좀 큰 싸움을 해야 되죠. 아니 구청장을 놓고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웁니까? 더구나 질 것이 뻔했잖아요. 아니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은 그게 이길 수 있는 구도입니까? 자청을 해가지고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그런 도박을 한 셈인데 이렇게 크게 졌으니까 이제 김기현 체제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도부 퇴진하라든지 등등 특단의 조치를 내어놓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글쎄요,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국민의힘이 사소한 싸움에 큰 것을 걸었다가 여기서 지니까 낭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또 낭패가 잘만 하면은 다음 총선에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래저래 논하기가 참 어려운데, 자, 이제 딱 6개월 남았습니다. 다음 총선까지 6개월 남았는데, 이 6개월 동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을 하겠죠. 표 얻는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은 정치판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논리 싸움도 되고 뭐 여러 싸움이 있는데 결국 정치판에서의 싸움은 표를 얻기 위한 것이고, 표를 얻는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는 겁니다. 제가 유권자들의 머리를 잡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습니다. 감성입니다. 유권자들의 머리를 잡는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생각을 바꾸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한국 정치판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판이 거의 대부분이 감성적으로 움직입니다. 감성. 이 감성에 어느 쪽이 제대로 호소를 해가지고 표를 얻는 거냐 하는 이 경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분서주 하면서 안보 외교 분야에서 참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스타처럼 좋아할 정도입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서 한미일 동맹관계를 만든 것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적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공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잘한다가 아무리 적어도 50%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30% 초반인데 그보다 더 우려할 만한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것은 내년 총선 때 누구를 찍겠느냐 물으면은 근한 1년 동안 계속
민주당을 찍겠다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한 5대3 구도입니다. 이게 한 몇 주 동안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근 1년 동안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형성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론은 큽니다. 넓게 보면 인구가 5천만이고 투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3천만 명인데 3천만 명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론의 추세를 보는데 추세는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이기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 그럴 수가 있느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정당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개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생각을 교육을 시켜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들 생각 바꾸는 것도 힘든데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생각을 논리적 설명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건 정치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정치는 뭘 하느냐? 선전과 선동과 홍보 등을 통해서 투표장에 어느 쪽이 많이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 경쟁을 하는 거죠. 결국 홍보입니다. 홍보.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서 성공하고 정치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성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사입니다. 사람 다루는 겁니다. 사람 장사라고 그러죠. 흔히 정치를. 두 번째는 홍보입니다. 내가 잘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못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리느냐. 세 번째가 이 모든 것이 선거판에서 결정이 됩니다. 결국 선거, 홍보, 인사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잘한다고 해가지고 인사 잘하는 게 아니고 홍보 잘하는 게 아니고 선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외교 아무리 잘해도 선거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이 약해지든지 권력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가 세웠던 외교 업적도 지속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치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외교에서 성공한 거 우리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정치에서 실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김기현 대표도 정치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첫째,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인사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집권하자마자 집권에 공을 세운, 아마 가장 큰 공을 세운 이준석 대표를 밀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함께 밀어냈습니다. 밀어내는 과정이 너무나 길었어요. 그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치사하게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하는 2030 세대가 거기에 절망하고 이탈한 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올 초에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앞장서다시피 해가지고 무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나경원, 안철수 같은 사람, 국민적 지명도가 높고 나름대로 지지층이 있는 사람들을 그것도 아주 야비하게 또는 너무 거칠게 밀어내면서 세운 김기현 체제니까 우리 국민 눈에는 김기현은 윤석열의 직속 꼬붕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김기현 대표의 행동도 이분이 부지런하기는 하고 판사 출신이니까 합리성도 있는데 정치에서는 부지런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표가 가는 게 아니고 정치에서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란 게 기본적으로 전투입니다. 전투. 정치와 전쟁이 같습니다. 결국 권력 정치라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다른 거죠.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도 국민들 마음을 흔들 만큼 그런 방식으로 싸워야 되죠. 또 김기현 체제는 상상력이 부족했습니다.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요사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력. 남이 생각하지 못한 수를 둔다든지 감동시키는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기발하다든지 참신하다든지 하는 이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행동을 하는 걸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그럽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년 동안에 보여준 유일한 정치적 상상력은 하태경 의원이 부산 지역에서 3선 한 사람이 나는 다음에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 이게 유일한 정치적 상상력이었습니다. 유일한. 김기현 대표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야죠.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총선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안 한다. 전 지역구에서 지구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는 당원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당원 숫자를 500만 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당원 숫자를 늘리겠다. 당원을 늘리려면 교육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기능을 이렇게 강화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정치적 상상력을 기대했는데 시간 다 놓치고 이제 6개월 뒤입니다. 인사 실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홍보 실패죠. 홍보. 윤석열 대통령 잘한 게 많습니다. 이재명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지금? 홍보 실패입니다. 그런데 홍보를 누가 하느냐?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제1홍보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은 좋아하는데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떤 친정부 단체 행사에 가서 아주 멋진 연설을 하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 눈에 그렇게 보일까요? 자기 편끼리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하고 당당하게 토론하고 아니면 야당과도 토론하고 하는 이런 공세적 연설이나 공세적 기자회견 하면 안 됩니까? 기자회견은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주 1회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거의 주 1회 정도 됩니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최근에 이스라엘 사태에 지금 해가지고는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나와서 연설하고 들어간 게 벌써 5일 사이에 2번이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들어가서 기자회견 했습니까? 안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 정도 했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중심을 잡는 겁니다. 기자회견 하면은 대통령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기자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든지 자신만 있으면 기자회견 때 자신의 페이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자, 이게 모든 게 모여서 이제 선거로 갑니다. 결국 홍보에서 실패하면은 선거가 안 되는 거죠. 인사 실패, 홍보 실패의 필연적 결과는 선거의 실패입니다. 자,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든다 하면은 3분의 1 이하가 되는 사태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탄핵이 가능해집니다. 탄핵 소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탄핵은 국회 의석 3분의 2만 가지면 탄핵 소추를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탄핵 소추입니다. 우리 헌법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탄핵 소추만 되면은,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은 그 순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버립니다. 이거 끔찍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이 되어버립니다. 식물. 과거에 이런 예가 박근혜, 노무현 2차례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이렇다 이겁니다. 지금 대패할 것이다, 폭망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대패 폭망의 기준이 3분의 1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대패 폭망,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식물화, 탄핵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인사 실패, 홍보 실패, 선거 실패로 하면은 정권이 날아간다 이겁니다. 정권이. 아무리 국방 잘하고 외교 잘하고 경제 잘해도 정치에서 실패해서 선거에서 져버리면은 만사가 헛공사가 된다, 헛일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는 걸 보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잇는 역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유가 참 묘한데요.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정치에 지금 실패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나라를 세우고 근대화를 하고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는 성공적이었는데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정치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 철학을 이어갈 후계 세력을 키웠느냐, 그리하여 자신의 노선이 그 뒤에도 지켜졌느냐, 그리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계속 존경을 받고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친다면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지켜가면서 싸워갈 수 있는 정치 집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하여 두 사람의 업적이 지금 이렇게 폄하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정권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정치 집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힘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념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대중조직이 있습니까? 당원 숫자가 적어도 한 1,000만 명 됩니까? 그게 없으면은 선거에서 진다든지 아니면 탄핵소추가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권력을 날리게 되는 거죠.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의 대안은 뭐냐는 건데, 저는 다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준석을 비판하는 이른바 보수 세력, 보수 세력은 딱 나오는 말이 버르장머리가 없다든지 사가지가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달아나는 표가 있잖아요. 그 달아나는 표가 중도층이고 젊은 표고, 그러면은 이준석을 욕하면은 그만큼 불어나는 표가 있습니까? 이준석을 욕하면은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더 확대할 수가 있습니까? 나경원, 언뜻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이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승민 같은 사람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유승민 같은 사람이 출마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 경북에서 나온다 하면은 그건 지역 연고를 믿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 하면 그분이 지명도도 있고 하니까, 또 일정한 지지층도 있고 하니까, 지지층 중에서 중도가 있다고 하면은, 또는 저 좌파가 있다고 하면 그건 더 좋죠. 그런 사람이 수도권에서 출마하면 안 됩니까?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가리는 거, 정치는 사람을 가리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 가린다 그러죠. 얼굴 가리고 사람 가리는 사람이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정치는 사람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힘은 사실은 바깥에서 보면 좀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대책이 없어 보이는 게, 그동안에 지난 3월 김기현 체제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건 반년 동안 사실 놓은 거 아닙니까? 맨날 하는 게 이재명 욕하는 거 말고 뭘 해가지고 감동을 주었습니까? 지난 6개월을 허송 세월로 보내고 다가올 6개월에 이걸 만회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김기현 체제가 물러나고 비상 체제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모든 게 지금 공천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공천 룰을, 누구누구를 공천한다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공천의 대원칙을 먼저 만드는 거죠. 공천의 원칙. 그게 다선 의원 물러나라 이런 것도 공천 원칙은 될 수 있는데, 근데 당선이 쉬운 경상도 지역에서는 투쟁성을 기준으로 공천하겠다든지, 수도권에는 참지는 사람을 공천하겠다든지, 국민의힘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 맞습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여당 행세해 온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국회를 잡지 못하고 맨날 딸려갔잖아요.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걸 막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도 정권을 다 잡지 못했잖아요. 4분의 1 정권 아닙니까? 사법부, 국회, 언론, 제4부라고 하는 언론, 이거 전부 다 왼쪽에 있고 행정부만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욕은 다 먹습니까? 먹어야 할 욕의 한 반 이상은 민주당이 먹어야 되는데, 여당으로 행사를 하니까, 집권 세력으로 행세하니까, 또 그렇게 한가하고 좀 건방지게 보이니까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민의힘은 우리가 야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년 총선에 우리가 제대로 된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나라를 흔든 민주당은 사실은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전자입니다. 민주당이 챔피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챔피언이고 우리는 챌린저다, 도전자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강자를 싫어합니다. 약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약자면서도 강자 행세를 하니까 선거가 되겠습니까? 약자라는 걸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이런 선거 전략은 그게 쇼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아닙니까? 이건 선동도 아닙니다. 선전은 되겠죠. 선전과 선동의 차이는 선동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 선전은 사실을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벼랑에 서면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두 사람이 벼랑에 서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폭망해가지고 탄핵당하지 않으려면은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직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윤석열, 김기현, 국민의힘 집권 세력 아닙니다. 야당 세력입니다. 도전자입니다.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은 거기서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기현, 윤석열 두 분은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탄핵당한다 하는 각오로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6개월이 좀 짧은 것 같지만은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 것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